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최명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MZ세대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각종 정부 부처들 그리고 연구소 이런 쪽에서 강의 의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자문을 해드리기도 하는, 그런데 그렇게 MZ세대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교류하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세 가지의 오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Z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오해, 그리고 오해에 대한 진짜 답, 그래서 기성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MZ세대를 첫 번째 오해입니다. MZ세대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해. 밥도 혼자 먹고 심지어 막 점심시간에도 혼자 나가서 밥 먹는다 그러고 자신의 의사에 대한 표현도 안 하고 말도 잘 없는 것 같고, 들은 사람을 싫어하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견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이들은 굉장히 자기 의견 표현하는 것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가 분명한 사람들이고요. 댓글과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남겼는데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기성세대는 그들은 혼자 놀고 그리고 표현을 잘 안 한다, 고양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저희가 그들이 정말 노는 놀이터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엉뚱한 곳에서 그들하고 소통하는 것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MZ들은 디지털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디지털이 흐르죠. 그래서 이들한테 있어서는 오프라인이라는 세상은 온라인이라는 세상하고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오프라인이 진짜고 온라인은 굉장히 보조적인 거야, 내지는 그건 굉장히 선택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는 최근에 어떤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메타버스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는 Z세대가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의 예스를 받았다라는 결과도 본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있어서는 이 온라인이라는 세상이 하나의 가상이라든지 플러스 알파가 아닌 동등하게 중요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디지털 세상에 뛰어들어서 정보도 받고 원하는 친구도 만나고 힐링도 받고,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것이 하나도 외롭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가서 같이 놀아야 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것도 좀 알아보고, 로블록스에 가서 맨날 논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기웃기웃 해보기도 하고. 왜 그래야 되냐고요? 미래의 가치, 미래의 방향성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오해, 근성이 부족하다. 뭐든지 좀 이렇게 막 악착같이 하는 데까지 막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제 책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의 모습을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저희가 오해를 합니다. 이들은 근성이 너무 부족해. 정말 그럴까요? 지금의 MZ은 학자들 사이엔 대담한 자기개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업그레이드에서, 그리고 자신이 보다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세대보다도 더 큰 관심과 행동을 옮기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잠을 가장 안 자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라는 거죠. 근데 왜 기성세대는 그들이 근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로 인한 메타 인지의 발달을 기성세대가 폄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타 인지라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것을 아는 것,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성공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노하우에 대한 굉장히 적극성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냉철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의 MZ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이러한 메타인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프랜차이즈 업계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젊은 사장님이라고 할까요? 들어오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을 제가 살펴보면은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굉장히 젊은데 대학교를 중퇴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당연시 여겼던 어떤 대학 졸업장이라는 것도 그들한테 있어서는 밤낮을 새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에는 그다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또 과감히 그 기회를 또 포기를 해버리는. 그러면 이러한 세대한테는 기성세대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MZ를 하게끔 설득하는 것은 증명된 노하우, 사실적인 접근, 새로운 정보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파이팅이 아니라 이성적인 접근이 그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MZ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자기만 알아.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이제는 뭐 아이도 안 낳는다 그러고 온통 자기 생각뿐인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자기만 알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MZ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사회적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닝 아웃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디지털 폴리티션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성차별이라든지 어떤 약자에 대한 보호, 구조적인 불합리성, 아니면 환경보호에 대한 그런 이슈에 흩어지고 모이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당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단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강력하게 모이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또 굉장히 쿨하게 헤어지는 그런 따로또같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체가 결코 권력화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된 자아를 가졌다라고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성세대는 저희가 베풀어야 할, 저희가 해내야 할 어떤 책임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공동의 기반을 다듬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다듬어졌을 때 비로소 다음 행동을 저희가 MZ들한테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너무 호의적인가요? 하지만 저는 진짜 그 MZ세대들이 가지고 오고 있는 아니면 그 알파 세대가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밝습니다. 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보다 나다운 모습. 우리가 어떤 주어진 환경이 아닌 나의 컨텐트, 그리고 나의 욕망, 그리고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많은 공동체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 수직적이지 않은 수평적인 모습. 이것이 지금의 MZ세대 그리고 나아가서 알파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보여주고 있는 커다란 희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